현재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전자기기들 중에 전기 코드를 꽂지 않고 작동할 수 있는 제품들은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바로 배터리 덕분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길을 가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도 있고 전기차 등등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배터리의 가장 핵심인 것은 바로 리튬이라고 하는데요. 전기차 시대와 IT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 리튬의 가치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빛나고 있죠. 그래서 리튬을 하얀 석유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리튬은 최근 3년 사이 그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가격이 무려 10배나 뛰어올랐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세계 각국은 전쟁을 방불케 하는 치열한 리튬 쟁탈전을 시작했는데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결론부터만 말씀드리자면 한국은 이 자원 전쟁 속에서 이미 살 길이 두 군데나 나타나 미래의 4차 산업시대의 메카가 될 것이라 보고 있다는데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함께 알아보시죠. 과거에는 석유 매장량이 많았던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등 중동 국가들이 산유국이라 불리며 세계 부자 국가 순위를 꿰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리튬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과거 산유국들과 거의 동등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데요. 그런 나라들 중 하나가 바로 카자흐스탄입니다. 한국과는 7시간 떨어진 거리에 있는 카자흐스탄은 전 세계에서 9번째로 큰 영토를 가졌습니다. 그 크기는 무려 남한의 면적보다 28배나 크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인구수는 남한보다 작은 1900만 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아직 개발하지 못한 영토가 무척이나 많다고 하는데요. 수많은 전문가들은 이 카자흐스탄 지하에 어마어마한 자원들이 매장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자흐스탄이 최근 한국에게 하얀 석유로 불리는 리튬을 개발해달라고 말한 것인데요. 그러자 이 리튬을 호시탐탐 노리던 중국과 일본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이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카자흐스탄은 갑자기 한국을 택한 것일까요? 그건 바로 한국이 카자흐스탄의 도로를 개통해줬기 때문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발달한 도시는 아무래도 과거 수도였던 알마티인데요. 이 알마티는 최대 경제도시로 꼽히면서도 도로가 발달하지 않아 교통체증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 정부는 순환도로를 짓기로 결심했죠. 그리고 얼마 전 최대 6차로 총 길이 66km에 달하는 알마티 순환도로를 한국이 개통해 주었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의 SK 에코플랜트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 튀르키예 건설사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는데요. 사업비의 금액은 무려 1조 원에 육박했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 한국은 2038년까지 순환도로를 운영, 유지, 관리해주는 조건으로 1,800억 원을 받았다고 하죠. 그런데 역시 이 사업을 하면서도 한국인들답게 일처리도 꼼꼼하고 어마어마한 속도를 자랑했다는데요. 이를 본 카자흐스탄은 또 한 번 놀라운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바로 리튬 좀 찾아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를 거절할 필요가 없던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카자흐스탄 지질위원회는 포괄적으로 업무 협약을 채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카자흐스탄은 어마어마한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그걸 직접 탐사하고 개발할 기술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핵무기의 핵심인 우라늄 생산의 전 세계 40%를 차지하는 최대 생산국이면서 구리, 아연, 몰리브덴을 포함한 약 100여 종의 자원을 보유한 자원부국이기 때문에 일본과 중국도 이를 개발을 위해 카자흐스탄에게 제안을 한 적이 있다는데요. 하지만 정작 카자흐스탄이 선택했던 건 생각지도 못했던 한국이었죠. 그리고 이때 가장 먼저 탐사에 나설 광물이 바로 리튬이라는 것입니다. 광산 두 곳을 테스트베드로 선정해서 올해부터 탐사를 시작하게 된다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 히토류, 구리, 몰리브덴, 합금 등 주요 광물 자원을 탐사, 개발할 수 있는 7개 협력 프로젝트를 한국에게 맡겼죠. 이 소식을 들은 일본과 중국이 얼마나 배가 아플지 눈에 선합니다. 이 리튬을 탐내는 것은 일본과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 미국 플로리다에서는 글로벌 금속 광업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는데요. 이 컨퍼런스에 참여한 업체를 보면 테슬라, GM, 포드, 메르세데스 벤츠그룹, 제규어 등등 전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자동차 기업들이 모였죠. 그리고 이들이 모인 이유가 바로 리튬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현재 빠르게 전기차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실제로 유럽연합은 2035년부터 아예 휘발유, 경유와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판매를 금지시킬 것이기 때문에 전기차의 수요는 어마어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차의 핵심은 역시나 리튬이죠. 이 리튬을 두고 수많은 국가들은 국유화를 선언하고 있었는데요. 아르헨티나는 아예 모든 탐사 활동을 멈춰 세우며 민간 기업의 채굴권을 정지시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카자흐스탄은 채굴권을 한국에게 넘겨주며 채굴과 탐사를 도와달라고 한 것입니다. 사실 그 전까지 한국은 리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국내 전체 리튬 수요의 89%가 배터리 생산에 쓰이고 있는데 앞으로 이 수요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무려 42배가 될 것이라고 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에 매장된 리튬은 굉장히 극소량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리튬을 공급받아와야 하는데 모든 나라가 빗장을 걸어 잠그는 상황에서 카자흐스탄이 도움을 요청했고 한국은 동맹을 통해 리튬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 한국의 지지련은 리튬 유망 광구 두 곳에서 탐사를 진행하게 되었죠. 미국 지질조사국은 카자흐스탄에 매장된 리튬이 5만 톤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과거 구소련 당시의 자료를 기반으로 측정한 것이라 실제 리튬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앞에서 살 길이 두 가지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사실 한국 내에서도 리튬이 아예 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 전까지 한국에 자원이 없다고 했던 것은 우리도 카자흐스탄처럼 탐사를 할 능력이 없던 때의 이야기인데요. 기술이 발달한 요즘 다시 한국의 광산을 뒤져보니 리튬이 무려 6군데에서나 발견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 국내에서 나온 리튬이 세계 최고 리튬 광산으로 알려진 호주의 그린 부시 리튬 광산보다 품위가 2배나 높다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아르헨티나에서도 한국의 리튬 생산 공장을 지었고 이는 무려 한국이 100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이 개발되고 있다고 하죠. 그렇다 보니 2030년에는 세계 3위 생산국이 될 전망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에서 그 다음으로 개발할 히토류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중국이 한국을 대상으로 히토류 갑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중국은 히토류를 무기화하기 시작했는데요. 왜냐하면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생산의 70% 이상을 장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카자흐스탄을 통해 히토류 자원을 대량으로 확보하는 데에까지 성공하면서 더 이상 중국의 수출 규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리튬 전쟁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리튬 확보량, 가공 능력이 국가 경쟁력으로 언급되고 있는 지금. 앞으로도 계속 카자흐스탄과 울진 두 곳에서 희소식이 전해지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코리아주모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